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취득세율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죠. 세 채를 갖고 계시던 분이 이제 네 채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취득세가 기존 세율에서 보다 많이 뛰는 4%까지 돼버리는, 만약에 그 전에 뭐 1%만 내면 됐었는데 지금은 네 채가 되기 때문에 4%까지 내야 되는, 한 3%가 차이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힘들게 집을 계약을 했는데 생각을 못 하시고 있다가 취득세 4%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달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주택을 세 채 이상 소유했는 사람, 그러니까 세 채, 네 채, 뭐 다섯 채 다 해당되겠죠. 세 채를 갖고, 기존에 세 채를 갖고 계시던 분이 하나 더 새로 신규로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바로 4%가 돼버립니다. 자, 취득가액 구분 없이 그냥 무조건 4%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지교세나 아니면 농특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4.6%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버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주택수가 세 채냐 아니냐, 이거를 먼저 판정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1세대, 한 세대에서 이제 이 주택수가 세 채냐를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한 세대냐 아니면 또 따로 세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제 두 가지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되고, 자, 먼저 주택수를 먼저 판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게, 취득세는 우리 아시다시피 지방세고 양도세는 뭐죠? 국세죠. 그래서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에서 주택으로 보는 거하고 취득세에서 주택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에서 내가 이게 주택이었으니까 취득세도 당연히 주택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고요. 그리고 양도세에서 주택이 아니었으니까 취득에서도 당연히 주택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땡입니다. 틀렸습니다. 두 개는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한번 보면 우리가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 있죠.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임대주택이 우리 뭐 그 양도세에서 보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나 이런 걸 받을 때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빼버리죠. 아예 없는 주택으로 취급을 하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취득세는 무조건 다 포함입니다. 내가 임대주택 등록해놨는 것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요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주거용 오피스텔. 우리 주거용 오피스텔은 보통 취득할 때 무조건 4.6% 내죠. 4% 냅니다. 그죠? 근데 취득세에서는 이게 4%가 내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 그러니까 내가 지금 취득하는 오피스텔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택을 세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세 채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얘가 빌라고 얘도 빌라입니다. 근데 얘가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여기 써 있네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땡 없어져서 나는 두 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채를 더 매입을 하시더라도, 자, 취득세는 4%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4%가 아니니까 1%만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수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임대주택인지 아니면 오피스텔인지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취득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하고 계약을 하셨던 분인데 주택수가 계약을 했어요. 물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계약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주택수가 세 채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아들하고 자기하고 포함해서 이제 세 채를 갖고 계신다 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그랬죠. 4%다. 어떡하냐 그랬는데 지금 혹시 갖고 계신 주택이 오피스텔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 채가 오피스텔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방긋 웃고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오피스텔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 1세대의 범위의 판정입니다. 이것도 양도세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구분을 지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 취득세에서는 1세대의 범위는 무엇이냐?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으면 1세대로 봅니다. 한 세대로 보고요. 또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 요 30세는 여기 아무것도 안 쓰는데 무조건 만이라고 보셔야 돼요. 만 30세입니다. 생일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서 이게 취득세가 4%냐 1%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서 분리 세대로 있더라도 한 세대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자, 거기다가 취업해서 소득이 있는 자녀도 1세대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요.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라면 1세대에 포함이 돼버립니다.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같이 한 세대로 본다는 거죠. 자, 일단 우리 양도세에서는
30세 미만이더라도 내가 소득이 있다. 한 6개월치의 소득이 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분리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따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취득세에서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뭐 대기업에 다니든 아니면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뭐 몇십억씩 번다 하더라도 나는 자, 한 세대에 포함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님과 이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함께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 자녀가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분리세대로 되어 있는지 또는 만 30세가 넘었는지 만 30세가 넘었는데 만 30세가 안 넘었는데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포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양도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세는 국세고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완전히 따로 놀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붙이면 좋겠지만 일단 세법상으로 일단 양도세는 국세로 취득세는 지방세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 헷갈리시더라도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중요한 체크 사항인데요. 계속 양도세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양도세가 다르다고 이제 좀 중요해서 설명을 드려놨고, 자, 먼저 체크해야 될 거, 우리 같이 있는 세대에 있는 우리 아들, 딸, 자녀가 분리세대로 돼 있느냐. 분리세대는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니까 30세가 안 되더라도 결혼을 했다 그러면 분리세대입니다. 세대가 같은 세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냐, 만 30세가 넘어버리면 분리세대에 만 30세가 넘으면 분리세대로 간주를 합니다. 자, 자녀의 소득 유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서는. 자, 우리 국세에서는 내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분리세대냐 아니냐, 그리고 30세가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또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랑구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취득세, 지방세에서는 내가 돈을 벌고 있든 말든 너는 사랑구실 못해 해가지고 무조건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요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죠? 독립된 1세대 여건이 결혼을 했느냐, 나이가 30세 이상이 되느냐,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우리 취득세에서는 요게 소득 부분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이 부분 분명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머니가 이제 주택을 두 채를 갖고 계셨어요. 두 채를 갖고 계시고, 자, 아들이 한 채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보유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세대가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분리가 되어 있고 이분이 30세라고 그러셨어요. 30살이라고 그러셨고 또 소득을 따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가지고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분리 세대라고 보고 아드님이 한 채를 더 가지시더라도 취득세는 기존의 취득세인 1%를 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민등록증을 딱 보니까 아직 날짜가 안 지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앞에 거기 행안부에서 나오는 자료에 보면 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만이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나이는 만 나이로 친다. 그래서 결국에는 4%를 냈느냐 아니요. 그것도 이제 잘 어떻게 처리를 하면 계약을 다시 뭐 매도자하고 작성을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그 잔금 일자를 좀 뒤로 미루면 됩니다. 좀 뒤로 미뤄가지고 생일이 지났는 그 날짜로 미뤄가지고 하루만 지나도 돼요. 단 하루만 지나도 여러분들이 세금이 뭐 몇백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자, 만약에 내가 1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기존 취득세로 생각을 하면 1%이기 때문에 뭐 얼마죠?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면 되는데, 자, 이게 4%가 되어버리면 400만 원입니다. 그죠? 400만 원이면 차가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 나버린단 말이죠. 300만 원이 나고, 이게 만약에 1억짜리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2억이 된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가 나죠? 600만 원이 나버리는 거죠. 그죠? 600만 원이 나니까 이게 큽니다. 물론 우리 알다시피 나중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우리가 집을 팔았을 때는 양도세를 생각을 했을 때는 취득세는 공제되는 거 아시죠? 자,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요 도표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내 자식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결혼을 했다 그러면 예스다 그러면 그냥 바로 별도의 세대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노다 그러면 뭐로 내려가죠? 우리 아이가 이제 나이가 만 30세가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가 중요하죠. 자, 안 넘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만 30세가 넘었다 그러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로 분리세대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1%만 내셔도 된다. 이래서 한 3% 됩니다. 그죠? 가격에 따라 가지고. 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매수자, 매수 명의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총 주택수가 토탈 몇 채인지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 세 채가 되면 세 채가 됐다 그러면 다음에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가 4%다. 근데 그중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총 주택수에서 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구분이 필요하다. 임대주택이라 그러면 뭐 얄짤 없이 그냥 세 채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요게 세 채에서 뭐 두 채나 아니면 한 채로 바뀔 수도 있다. 그죠?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매수 명의자의 결혼 유무. 그죠?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자, 취득세가 왔다 갔다 하고요. 또 나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만으로 30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30세를 넘어가면 이상이면 30세가 됐다 그러면 자, 취득세는 1%를 낼 거고요. 30세가 안 됐다. 만으로 날짜가 안 지났다 그러면 취득세는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이제 이 취득세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취득세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가 된다는 점.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다들 아시죠? 자, 먼저 내가 취득을 했는 가격이 있고 취득가가 있고 양도가가 있습니다. 양도가가 있는데 자, 양도세 계산할 때 처음에 먼저 이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빼줍니다. 그죠? 취득했는 시점에 그때의 가격을 취득가를 빼주고 거기다가 또 뭐를 빼주죠? 필요경비를 빼줍니다. 필요경비를 빼주는데 요 필요경비에 뭐가 포함되느냐? 우리 아시다시피 복비 뭐 그다음에 법무사비 그리고 중요한 거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그죠? 취득세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죠. 차익이 나오는데 요 양도 차익에서 이제 장특공제, 기본공제하고 거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차피 팔 때 또 취득세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또 막상 살 때는 그죠? 우리가 막상 살 때는 이제 또 아마 몇백이 든다 그러면 꺼려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부동산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뭐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향후에 뭐 양도 차익이 크면 되잖아요. 양도 차익이 일단 기본적으로 크면 되고 거기다가 취득세는 또 공제로 들어가 준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부동산 투자를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이제 지역 소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